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 여전한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내추럴파크 서울 12경주 서금은 12경주입니다. 서금은 2044도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걸음이 너무 좋아서 실력과 오피스 때문입니다. 장거리에서도 성적을 보는 만큼 레이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놓고 3번, 8번 11번, 8번 두 마리 앞서고 그들이 내추럴파크 서울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서금은 6경주입니다. 1번 스트롱러는 전기의 조건이 좋죠. 1700m의 빅토르 기수 안쪽에서 파고드는 전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파슨이 있습니다. 자, 2번 놓고 1번, 12번 주경 2번 위드 프렌드십 가장 앞섰고 1번 스트롱러너 일요일 경마예요. 큰 경주도 있고 뭐 큰 경주라고 해도 뭐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 경주랑 똑같은데 제가 거기다 의미를 좀 부여해서 승부처로 삼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생겼죠. 부산에도 큰 경주가 하나 있고 서울에도 큰 경주가 하나 있습니다. 신마들의 가능성을 다져내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주로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잠시 후에 제가 방송에서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하고 일요일 경마가 전반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의 휴장기를 겪었고 또 휴장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이제 출전 주기가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전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두수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교사도 기수도 이 말은 어차피 상승부적으로 떨어질 거야. 그래서 조교를 얼레벌레 했는데 뭐 다른 마필들이 안 나와서 덜컥 뭐 들어가 버린 마필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착실하게 준비했는데 상금 부족 때문에 출마 투표를 못한 마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마 투표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마필들을 쓰다 보니까 막 분할도 되고 했는데 이르기에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이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편성으로만 본다면은 더 재미있고요, 사실. 최근의 흐름 자체하고는 좀 많이 다른, 좀 아리까리한 편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편성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짜임새가 있고. 근데 그러한 만큼 적중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한대건이가 정말 지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뭐 잡소리가 좀 많았는데 일요일 경마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참 많지만 그 말 다 하면 또 시간이 또 오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속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직접 만나고 옵니다. 조교사나 기수를 아침에 일찍 가서 목요일날 이번 주에 출전한 마필에 대해서 직접 듣고 오죠.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취재기자라고 오늘 목요일날 기습에 들어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취재기자 3명이서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보라든가 뭐 이렇게 개나발로 팔아드린 거는 뭐 어둠의 경로를 통했든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제가 당당하게 만나고 왔기 때문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도 하는 거고요. 직접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방송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도구도 그렇고 뭐 어떤 물건이든 간에 핸드폰을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줘봤자 아무도 사용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내면을 찾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경마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얼마 전인가 제가 뉴스로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건데 여러분들 이 고추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해서 좀 죄송하지만 고추의 이 귀두 부분이 있잖아요. 이 귀두 부분이 이 버섯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박사가 굳이 왜 고추가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발달을 했을까? 이런 쌀데기 없는 연구를 한 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그 박사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귀 부분이 버섯 모양인 이유는 이 여성과의 그 섹스 시에 그 피스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성 내부에 있는 다른 정액들을 긁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물적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긁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자의 성기가 귀뒤 모양이 버섯 모양으로 발달을 했다. 그러갔다가 저는 이렇게 말로 쉽게 하지만 그 박사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실험을 가지고 그 증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증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모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알 필요도 없는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농담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지? 그냥 뾰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더 굵을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털이 인체에서 없어진 것처럼 계속 망둥이가 생활하기 위해서 아가미가 있는 것처럼 물과 밖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자꾸 이게 발달을 하죠. 인간도. 사회에 적응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몸의 일부가 바뀌는 이러한 이 속뜻 이런 것들을 알면 훨씬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수긍이 되는 거죠. 이 경마도 그런 것 같아요. 경마도 모르면 지난번에 인기 1위 했네. 그냥 이거 놓고 사. 이럴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마필이 어떠한 편성에서 뛰었고 이번에는 센 말들하고 뛰는데 지난번에 약한 데 뛰었는데 우승이라서 좀 거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느 방송에서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한 대것만 해드리고 있죠. 너무 잘난 체지만 굳이 내가 이걸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제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그냥 나 그냥 뭐 한구라 있어 여러분들 날 좀 믿어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음담패설로 막 꼬시면서 이 방송 찍을 수 있지만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경주 정말 장인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뜨듯이 경주를 풀어드리고 있죠. 알아달란 얘기야. 내가 그렇게 개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결국은 뭐야?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놈이니까 나를 좀 많이 찾아주고 내 음성 정보라든가 내 문자 정보라든가 많이 좀 신청하고 많이 들어줘. 뭐 이런 건데 어필이 안 되나 봐. 계속 욕만 쳐하시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해라 하지 마라 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언젠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런 저의 깊은 속도도 알아주시고 방송을 날로 드시지 마시고 고마워도 하시고 글도 좀 남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시간을 내고 있고요. 귀뒤 얘기는 왜 했나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요.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예요. 5, 7, 9, 11.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2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자, 한대건이 아침바람 맞아가면서, 오늘 되게 춥더라. 새벽바람 맞아가면서 취재 들어갔다 왔습니다. 한대건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어제는 정조희 기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찬호 기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참 사연 많은 기수죠. 그냥 이찬호 기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거죠. 능력 기수다. 여러분들 이찬호 기수 참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승부사의 기질이 상당히 강한 기수죠. 자신이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의 문세영 기수하고도 거의 쌍벽을 이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보였던 기수인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주로를 자꾸 떠나갔다가 한 3, 4개월 쉬었다가 돌아오고 이번에 돌아온 지도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찬호 기수가 기수 생활을 앞으로 못할 수 있다는 것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쪽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 기수라는 이런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야지만 경마의 질도 올라가고 또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이찬호 기수가. 그런 기수들의 경쟁 심리도 충분히 다른 기수들한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전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호 기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고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찬호 기수도 어느 날은 인터뷰를 했다가 어느 날은 정말 피곤하면 그냥 막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물어보면은 대꾸는 해주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이찬호 기수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찬호 기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만나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할 마필은 3경주에 출전해요. 8번마 위닝 블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데뷔한 이후에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잘 띄워주고 있는 걸음이죠. 뭐 선출입에 능한 모습에 일단 게이트 이탈이 빠르다 보니까 단거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하위권 경주에서는 제 몫을 충분히 해줬고요. 자, 이제 5등급으로 승급을 하면서 거리를 늘렸습니다. 1300m로 거리를 늘려서 다소 불안한 녀석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워낙에 뭐 싸워왔던 상대들이 약한 상대가 아니었고 위닝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뭐 선행을 주무기로 싸우는 마필이다 보니까 무리한 선행 경합에 나설 마필만 없다면은 충분히 상위권에서도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또 이찬호 기수가 심어줬죠. 오늘 이찬호에서 만나보니까 마필 상태도 상당히 좋고 조교 때 자신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눈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들은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좋게 볼 만한 이유가 없죠. 뭐 당일날 3경주에 출전한 8번 위닝 블레이드가 당연히 인기만 할 겁니다. 당연히 인기만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의 준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8번 위닝 블레이드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활용 한번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5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드림인디입니다. 참 재주가 좋아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뽑았고요. 좀 기복을 보였죠. 지난 6월 23일 경주라든가 5월 27일 경주 우베로 선행을 가서는 제가 항상 좀 불안한 요소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림인디가 선행을 가도 좀 덜미가 잡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7월 22일 날 1700m를 다시 한번 도전했었다가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시영철 기수가 그날 이게 재결실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쉽게 걸어가는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좀 컸었는데 그러고 나서 출전한 경주가 1300이었어요. 지난번 경주. 역시나 뭐 워낙에 졸전을 치르다 보니까 인기 1위로까지 팔리지는 않았었고요. 인기 2위? 인기 3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선행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뭐 선행을 갔을 때가 좀 더 나으니까 경주거리도 또 1700에서 13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장산와일드라는 31점의 마필이 워낙에 밀고 나오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를 하죠.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경주 보다가 드림인디가 깨질 수도 있겠다. 저렇게 따라가서는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근데 이 여우 같은 이찬호 기수가 선행권에서 잘 제어하고 가면서 한 발을 더 써서 입상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13배 정도의 배당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못 뛴 걸음은 아니었었고요. 드림인디가 지난번 대비해서 이제 체중이 57kg 늘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조기를 해봤던 이찬호 기수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는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기를 해보니까 드림인디가 의외로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었고 또 지난번 경우 때 타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과중량이죠. 57kg의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봤는데 게이트가 1번 조건이다 보니까 아예 무시도 못하겠고 사실은 제가 5경주가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요건 그러니까 드림인디라는 마필이 지금 당장의 경주 조교 상태는 좋을지 몰라도 게이트 여건은 좋고 하지만 축구감으로 놓기에는 사실 내심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조교를 해봤던 기수가 좋다고 하니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처리할지는 잠시 후에 5경주 한대관의 승부처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인디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 만나본 마필은 8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바로 5번마 라이언록입니다.
데뷔할 당시부터 마방의 기대주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죠. 혈통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액턴파크의 어르트 포크, 트리플라인의 형제마죠. 그래서 그만큼을 더 띄워줄 수 있을까라는 개별 구매를 했는데, 이런 말을 얼마에 사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고가에 사왔겠죠. 마방에 고가에 도입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워낙에 뭐 트리플라인이 잘 뛰었으니까.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던 마필인데, 못된 걸음은 아니에요. 10전 동안에 5번의 우승과 한 번에 입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달 경주 이후에 낙승을 거두고 나서 이제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월을 흐름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라이언록이라는 마필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휴양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조개 때 모습을 보면. 근데 아무래도 공백기에 좀 부담이 됐겠죠. 제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반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찬호 기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조교 때의 느낌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공백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행 주도형의 마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선행을 주도하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오른 경우도 있지만, 이 베스트, 그러니까 100%의 상태는 하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부분이 있고, 라이언록은 항상 컨디션이 안 좋아도 재성적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시는 못하겠지만, 저는 약간은 공백기에 대한 부담이 제가 조교를 봐도 제 판단으로는 좀 더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현장까지 한번 끝까지 컨디션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이찬호 기수 3마리 마필 말씀드렸습니다. 3번마 상경주에 출전한 8마 위닝블레이드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5경주 1번마 드림인디도 체크해 놓으시고, 8경주 5마 라이언록은 버전판에 나중에 인기를 끌겠지만 약간은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공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경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경주의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들. 고만고만해요. 네, 사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기복을 좀 많이 보였던 마필들이라서 좀 단점들이 있죠. 일단은 데뷔전을 치르려면 캠핑 매니아 김정준 기수가 뭐라고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원래는 주행검사 그렇게 뛸지도 몰랐다. 뭐 마방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인지 몰랐다. 하여간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 네, 영양가 하나도 없고 그냥 죽는 소리 한 거야. 김정준 기수는. 근데 좀 보겠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캠핑 마니아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전력 기복형 능력들이 뭐 일치월장했다 이런 나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현 등급에서도 좀 부진한 나피들의 편성, 별정 A 경주다 보니까 별정 A 경주의 앞말들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선행력을 한다면. 뭐 신마하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좀 조심스러웠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게이트 1번 조건, 그리고 캠핑 매니아가 뭐 2세마 경주에 나가서 상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저 역시 없다고 봅니다. 지사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김정준 기수는 알는 소리 하지만 1번 캠핑 매니아 무시할 수 없는 것까지나 보여주고요. 3번 남쪽 나라는 지난번 경주 때에도 제가 이 마필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적중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 결승 전반 400m 타지자마자 채찍을 놓치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밀고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마신 정도를 졌는데 채찍을 맞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신차 6마신까지는 날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꾸역꾸역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오는 걸음이 아니라, 마방이나 조교를 해봤던 김태훈 기수는 말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강자 틈에 가면은 꼬랑이 내려야 돼요. 기본적인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자기와 좀 비슷한 편성을 만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러한 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채찍 놓친 아쉬움도 있었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도 김태훈 기수 좋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뭔가 정상여 씨는 이게 못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데뷔전에도 마이너스 15kg 체중도 빠졌었고, 이게 발주기를 나와서 이제 답보 변환을 할 때 좀 엉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뒤로 밀려버리죠. 그래서 모래를 맞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러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데, 제가 발주 연습했어요. 나아진 발주 영상. 발주가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문세영 기수가 선행으로 못 이기는 기수가 누구냐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박태정 기수라고 얘기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뭐 발을 이렇게 놓고 발주 요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발을 좀 맞춰놓는다든가 노하우가 다 있더라고요. 박태정 기수가 선행마의 말머리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과연 이마필이 발주한 이후에 또다시 답법 변환할 때 못된 버릇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기습전에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고 이번 경기에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8마 원더풀 힐스입니다. 뭐 현장에서는 얼마나 팔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데뷔전에서는 역시나 뭐 안마경주에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가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발주가 느린 모습으로 후미권 전개를 했는데 결승전 전방에서는 상당히 빠릿했던 끝걸음을 남겼고요. 뭐 추입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 조재력 기술을 만나보니까 이마필이 순발력이 없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악한 조재력 기술가 편성을 모를 리가 없고, 출마 투표장에 와서 봤을 테니까.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 게 맞죠. 뭐 1번 캠핑 매니아도 주행검사 통과한 데뷔전이고 3번 남쪽 나라도 선두권에 가담을 하겠지만은 1번과 4번이 그 정도의 선두권이라고 한다면 8번마가 선의권에 가담이라든가 선두권을 노려볼 수 있는 이 경주의 조건을 만났다는 겁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끝걸음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한번 8번을 놓고 한번 사실 1경주는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8번마 원더풀리스 반드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구모 여걸비전은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죠. 주행검사 때에는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이영주가 보면 안 되는데 하여간 주행검사 모습은 솔직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데뷔전에서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아오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정도 걸음이라 한다면 이 편전에서는 대가리 못 치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근데 워낙 늑발동에 걸린다는 부분이 단점이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3마 남쪽 나라의 내용이 가장 좋고요. 한대건이가 노려보고 싶어 하면 8마 원더풀 힐스. 8번을 놓고 1번, 4번, 9번, 5번. 8번 놓고 1번, 4번, 5번, 9번. 다 배당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장의 상태도 크게 나쁘지 않는가? 아니면 충마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현장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너무 좋고 정말 한대건이가 이 경주를 배팅 안 하고는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장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니까 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좀 기복형의 경주긴 맞는데 돋보이는 마필이 있죠. 고마 당대소녀. 이 마필이 1경주에 출전한 여걸비전이랑 같이 동반 출전을 해서 발군의 순발력 능력을 보여줬죠. 뭐 물론 이제 발주가 원래 빨랐던 마필이기도 하고 그 선행이 편하고 붙는 마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막판에 걸음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않으면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발이 빠른 마필, 고마 당대 소녀가 경주를 주도할 소지가 높은데 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마 파이널 스톰인데 이 마필도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니죠.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선행을 나눠서 버티는 유형이기 때문에 지난번 6월 30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워낙에 약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또 경주 거리를 1200에서 1000m로 줄였잖아요. 공백기 있다 하더라도 9번이 나가면은 거의 실원 마필과 거의 다이다이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마필이 능력이 없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9번 실원 막권은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막권은 아닌 것 같아요. 1번한 베스트 블릿은 어떻게 떴는지 이해는 잘 안 되고요. 혼전 중에 한 발을 썼는데 매번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이런 성적을 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10전 동안에 우승 한 번과 입상 한 번인데 김용건 기술을 기승했다면은 뭐 강공호지는 보이겠지만 타이밍 싸움이 될 것 같고 3번 섀도우 머니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원체 끄니까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제어했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끝까지 참고 한 발을 썼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전개가 나올까 하는 의문은 들고요. 온말 라운 프로세스는 매번 그따위고 시우마 카일럼 여자가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팔리겠죠. 이거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게이트 1번에서 선에 나가니까 한 바퀴 돈 거지 따라가서는 답이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서울경마 2경주는
구호마 당대소녀를 놓고 실무 파이널 스톰도 공백기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능력은 딸리지만은 편성을 잘 골랐고요. 뭐 일본 베스트 블리카 3번마 섀도우 모니는 뭐 원체 기복이 심한 나필들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 오마 라운 프로세서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7번 썬더머니도 있는데 융합필은 특징이 있죠. 제가 잘 뛰었을 때 잡아냈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7번 썬더머니의 컨디션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7번 썬더머니도 한번 배팅권에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좀 무리하게 배팅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구호마 당대소녀는 믿을 수 있지만 다른 마필들이 원체 기복이 좀 심하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m고요. 12만의 아필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8마 위닝 블레이드.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자, 문제의 아필들이 많죠. 오마 스마트 블루가 6월 3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 이 양전지 부종이 있고 요배통이 있다 보니까 발두도 잘 안 되고 이런 불안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감량 기술을 기승을 하다 재미를 보고 있는데 25조 조교사가 문성혁 기술을 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있죠. 50.5kg의 중량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블루의 조교 때의 문제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7번 제이콥도 마찬가지죠. 데뷔전에서 정말 놀라운 달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승급전이었던 지난번 1300m 경주에서 전혀 붙지를 못하는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무리한 전개를 하니까는 한 발을 쓰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예 참고 한 발을 타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한 마필이긴 하죠. 40조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장추열 기수는 일요일 날까지는 뭐 그대로 전해드린 겁니다. 일요일까지는 정말 믿음감이 있고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꾸 조교를 하면서 생각만큼 못 따라주고 있어서 이번 주에 들어가서 조교했을 때 그게 좀 아쉬움이 있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일시적이라고 보지 이 정도로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누네스 기수가 너무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힘을 소진한 것이 아닌가. 경주거리도 처음인데 장추열 기수라고 한다면 무리한 전개는 안 할 것 같아요. 참고 한 발을 노려본다면 의외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이은모 강화총각은 뭐 이변권이긴 한데 선행이 굉장히 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차라리 정화표를 살 것 같으면은 뭐 6번 와일드 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뭐 월드 슈퍼스타 이런 배당권의 마필들을 차라리 한 번 더 노려보고 싶다. 근데 인기권들이 괜찮아요. 8번 위닝 블레이드를 놓고 5번과 7번 이 두 마필의 인기권들이 기본적인 능력이 보여준 거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8번 놓고 5번, 7번 두 마필 중에서 고를 생각이고요. 아예 포기를 한다 그러면 현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1번, 6번 이런 마필들 배당권을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는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말이 좀 빨라지죠? 토요일경마를 너무 오버했어. 너무 체력을 갖다 쏟아 부어갖고 토요일경마를 1시간 좀 넘게 찍었더니 체력이 고갈됐어. 이해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일단 방송은 얼레벌레 대충 좀 찍고 싶습니다. 힘들어 씨. 그래도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워낙에 말이 많아갖고 다 얘기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아필들. 일단은 뭐 10번 제왕의 별이 휴양을 갔다 와서 3월 달에 출전하고 나서 오랜만에 출전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과연 이걸 놓고 해야 되나. 참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승환 기수는 조교를 해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필 상태도 좋고. 그러니까 뭐 공백기가 큰 여파가 없을 것 같아요. 상태는 좋고요. 이런 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도 못 들어. 야, 이거 휴양 갔다 왔는데 되겠어? 이거 안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상태가 좋대잖아. 그냥 놓고 해. 뭐 있어, 이게 말들이. 1번, 2번, 3번 안 되고. 3번 전복 캡치는 도대체 이게 도깨비야.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지 몰라. 전개를 워낙에 쉽게 푸니까 또 버릴 수 없는 것 같고. 601 롤오브 썸은, 이제 진짜 이거는 안 되나 보다. 말이. 끝거래이 분명히 있는데, 어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나. 신기하네. 실명화 대변화도 지금 3번째 노리고 있는데, 이젠 버리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1말의 기대를 걸고 봤는데 이게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8번 팍스레인저는 승급해서 끝났고. 자, 9번 공산이 문제죠. 이게 지난번 경주 때 바깥쪽으로 기대으로 주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진 기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공산은 이동진 기수와 좋은 호흡을 맞춰 왔던 마필이죠. 최근 경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 동진이의 손을 타면서 걸음이 좀 나아졌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바깥쪽으로 기대는 걸 오랜만에 봤는데, 그거는 이제 힘이 소진되니까 더 이상 못 뛰어서 이제 기대에 나왔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공산이 계속 좀 나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태준 기수의 등짝이고 편성도 약해진 편성 해봐야죠. 이번 경주 같은 편성 아니면 또 언제 기회가 오겠습니까?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 공산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 여러 마리는 못 살 것 같아요. 10번을 놓고 4번, 9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정 살 거 없으면 6번 롤오브썸 요거 한 마리만 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정보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유승환 기사 직접 조개해봤더니 말 상태 이상 없다고 하니까 번백기 있다 하더라도 믿으세요. 10번 놓고 4번, 9번 두 마리 마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실전에서 10번만 제왕의 별이 선행을 갔는데 깨졌다. 네, 이렇게 깰 수 있잖아요, 경마가. 그래서 입상권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욕할 게 아니라 유승환 기수도 욕할 필요 없어. 유승환 기수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니까. 공백기가 있었다도 말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 깨졌으면 다음에 들팔릴 거 아니야. 그럼 다음에도 사. 왜? 말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당일날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얘들이 목각인형이야. 살아있는 말들이지.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오늘은 기분 좋고 내일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까지는 컨디션 너무 좋았다가 아침에 나가다가 미친년 거시기를 봐갖고 말이 완전 또라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토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개를 해주는 의미는 내가 여러분들 돈 안 받고 이 방송을 찍기 때문에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 받고 찍으면 여러분들 나 공개하면은 나 마사에서 잘려. 아시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저 안 갔다, 똥말을 속였다. 토달지 마시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경 마냥 1경주로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고요. 12명의 마필들. 사실 보여줄 걸음들이 더 많은 마필들입니다. 약간 둔한 마필들이고 능력이 일치월장하다. 이런 마필들은 사실 없죠. 다 고만고만하고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불안 요소가 더 많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죠. 일반 브라이언 파크는 사실 승급전인데 1600m를 1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주가 원체 잘 풀렸고요. 상대도 약했었고 이번에는 좀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 마필은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3번 머니블랙홀은 상승세인 건 맞죠. 근데 이 마필은 1600m 한번 뛰어봤지만 이게 뭐랄까요? 이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은 아닙니다. 이 경주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버리긴 좀 뭐하지만은 충막감으로는 좀 불안 요소가 있고 3번 가드 트리플은 선행 가도 이제 안 된다고 보여진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지워야 되겠죠. 6번 퍼스트 빅토리는 2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은 끝걸음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고요. 7번 백두킨도 왜 못 뛰는지 이해가 안 되고 10번 골든조이도 3착 승급이에요. 매번 그따위로 취입을 하고 있고 11번 아이마델 8천만 원에 들여와서 데뷔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었죠. 최근의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상승세 제가 지난번에 3착 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는 마필을 굳이 못 당겨서 다음에 올라가려고 승부를 아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마필도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없고 부담력이 좀 올라가고 있죠. 계속 57kg에서 지금 마이너스 500g 빼주긴 했지만 상승이 여전히 좋아요. 자, 10번만 무적 베테랑입니다. 이 마필도 1600m의 경험이 없고 외곽으로 좀 밀려있죠. 데뷔전을 치고 지금 3전째인데 저는 이 마필이 지난번에 편성 약차팀에서의 끝걸음을 보고 이 마필은 좀 더 장거리가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걸음보다는 앞으로 보여줘야 될 걸음이 더 남아있는 마필은 바로 이 10번 무적 베테랑입니다. 경주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흘러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선두권의 뒷심이 워낙에 없어요. 그 때문에 1600m의 경험이 없지만 전 10번 무적 베테랑이 그래도 이번 경주 충만감 낫지 않느냐. 12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12번을 놓고 뭐 3번, 6번, 뭐 11번 이 세 마리의 앞이 우선적인 막건인 것 같습니다. 5번마 온누리 강자가 3-7전 동안에 뭐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한계는 드러냈지만 혼조 나중에 한 발 쓴다면 2면 정도는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상의마 1경주는 12번마 무적 베테랑의 잠재 능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주력 막건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일반 드림인디 이찬호 기술을 만나보면 말도 괜찮다고 하고 게이트 조건도 1번이고 무시할 수 없죠. 선행까지도 한번 추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57kg의 중량이 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한대건은 승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기생했던 기수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뭐 그건 내 맘이지. 내가 승부처로 삼았으면 나는 드림인디가 이렇게 명마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 드림인디가 이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박병일 조교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마필이 이만큼 뛰어온 거고 또 기승자였던 이혁 기수의 말머리도 상당히 시원시원했고요. 이찬원 기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삼박자가 두루 맞아서 성적을 내고 있는 거지 얘가 막 일치월장하면서 얘만 나오면 다들 벌벌 떠는 그런 능력만은 아니에요 사실. 자, 그래서 승부해볼 만한 의미가 생겼죠. 자, 한대건 역시 일본마 드림인디를 빼고서 공략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안고는 갑니다. 안고는 가는데 충만은 다른 거죠. 한대건이가 지난번에 경주 때 이마필을 꾸준히 봐왔을 때 왜 이마필이 도무지 뛰지를 못했느냐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노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똥마이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한대건은 그 마필 놓고 한번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그 마필이 무엇이냐 궁금하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적중으로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m고요. 12마리 앞필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또 팔리죠. 12마 패션 오브 마린. 12마 신차의 낙승을 거둡니다. 지난번에 1200m에서 국산마 5등급 경주였었죠. 이번에 4등급 승급전이고요. 자,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부담량 50.5kg에서 낙승을 거뒀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은 이시엄마 패션 오브 마린을 지난번 경주 때에도 사실 능력마라고 안 했다가 개피를 봤는데 한 번 더 꺾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 때에도 이시엄마 패션 오브 마린 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낙선을 거두니까 좀 얼굴도 낙이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패션 오브 마린은 아직도 능력마라고 보진 않습니다. 편성 굉장히 잘 풀렸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다시 한번 늘어난 1300m의 경주 거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일단 이거를 뒤로 돌려놓으니까 막권 사기가 상당히 포괄해졌죠. 상당히 광범위해지고 배당도 상당히 높은 배당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시어머 패션 오브 마린이 제 마음에 너무 들어온다면 안고는 가되 방어 막권 정도로 가져가겠고요. 자, 한대건이 이 부산 이경주를 승부처로 삼으면서 충막감으로 놀만한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한대건 도전해 보겠고 그 마필이 과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번 경주 한대건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고 이 경주를 동참하셨던 여러분들한테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 이 경주 되겠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시어머 패션 오브 마린은 분명히 깨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12마리 앞필들. 1700이라는 경주거리의 특징도 있지만 기본적인 가락구는 다들 있는 마필들이라 보여져요. 자, 일단은 안쪽에 있는 3번 나름의 영혼은 이제 거의 회복이 됐죠. 지난번에도 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였던 뉴 와이파이의 로드킹 이거 막고는 적중을 시켜줬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뉴 와이파이의 나름의 영혼으로 들어왔다면 더 기분이 좋았겠지만 어쨌든 적중을 했기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눴던 마필. 다시 한번 좋게 보고 있고요. 안 될 것 없고. 3화 돌아온 아침에는 항상 고개가 높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전 불안하다고 봅니다. 뭐 경쟁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 고개가 높은 마필들은 항상 약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청운시대는 지난번 경주 때 3착을 들이대면서 끝걸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건 일단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을 길게 못하는 마필, 그리고 길게 못하면 제외를 시킨다, 이러한 마필들은 반드시 X 표시해놨다가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길게 못하겠다. 청운시대는 인기만데 전 이거 자르겠고요. 7화 금비랑은 제가 박도현 조교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금비랑이 워낙에 잘 뛰지 않았습니까? 거의 27조의 제들보처럼 8번 뛰는데 6번 입상이에요. 4번의 우승과. 그만큼 잘 뛰었던 마필이고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소화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7월달 이후에 경쟁력은 늘어졌죠. 그래서 조교사님 왜 이렇게 좀 늘어졌어요?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열사병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태를 회복해놔서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반신반인 것 같아요. 말한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좋은 마필인 건 맞겠는데 이 공백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집중 한번 잡잖아 있어요. 8번 스피드 이지카는 2착 승급이긴 하지만은 전기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 1700원 안 떼어봤던 마필도 아니고요. 10번마 히비키는 지우겠고 12번마 예스 유캔 이건 괜찮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참고 한 발, 그러니까 막판에 걸음을 참고서 폭발적인 걸음을 내비치는 것 때문에 각질 변경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마필이잖아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유난히 1700에서 잘 떴던 마필입니다. 1400이나 1800보다는 1700이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번 원더풀 잭팟은 사실 지난번에 아주 못 떴던 걸음은 아닙니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근데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레이스를 빨리 끌고 전기가 좀 많이 꼬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2번 게이트라는 게이트에 불리한 여건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한대건이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은 3번, 11번, 12번이에요. 이 세 마리의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7번마 금비랑이라든가 8번마 스피드 이지칸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견뎌력이 있으니까 어떠한 마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하느냐가 굉장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알면서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6경주에서는 한대건은 현장 상황 보니까 이 마필 놓고 해야겠어요 라고 현장 예상에서 녹음을 해올 테니까 참고들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들은 다들 나쁘지 않아요. 자, 부상님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을 추천했고요. 애매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은 최근 경주에 2번의 우승과 1번의 입상을 하면서 인기마를 부상한 6번마 퀸 오피서. 매번 인기마였기는 했지만 지난번에 국산 5등급, 이번에 혼합 4등급 경주에 나왔는데 승급전이에요. 감량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매번 선행을 가서도 상당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뭔가 좀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고요.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아요. 1번마 퍼펙트 보스라든가 2번마 담양군주, 7번마 사랑미소, 9번마 영광의 챔프 이러한 마필들이 결코 6번마 퀸오피서에 견주어서 밀릴만한 전력들이 아닙니다. 퀸오피서가 사실 선행을 가서 이겨왔던 마필들이 능력이 좋았던 마필들이 아니라는 걸 봤을 때 이 마필은 선행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매번 좀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죠. 지난번에 1400m 편한 선행에서의 선전이라는 점에서 안쪽에 담양군주라든가 우승환호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추구해버리면 의외로 퀸오피서는 정말 그림자도 안 보이고 사라질 여지도 있다.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고 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9번 영광의 챔프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현장 컨디션을 점검한 이후에 과감하게 한번 충막감으로 놓고까지도 공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 6번 퀸 오피서는 좀 밀어놓고 다른 마필들을 노려보면서 이번 상경주는 의도적으로 한번 중배당을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번 퀸 오피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이번 경주가 아니면 다음 경주 때는 분명히 풀어질 겁니다. 이 마필, 이런 마필들이 저 풀어지는 유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최종 정리하면서 이 경주 한번 발당이 너무 좋다면 승부 경주로 가져가는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300m의 경주거리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아마 당일날 현장에서는 9번 왕복꽃이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8월 25일 데뷔전 경주, 데뷔전에 어떤 지난번 경주도 그랬고 그 전에 주행검사도 그랬고요. 늦발을 하죠. 그 지난 데뷔전 때도 고착성의 늦발을 하고 직선에서는 정말 놀라운 탄력을 선보이면서 한 발을 썼고 검도 보여줬는데, 얘 때문에 지금 에모리삭스 그 당시에 나예비 지어와 에모리삭스 한 달에 승부막권이었었는데 개병신이 됐고요. 너무나도 아쉬웠었는데 3km 감량에다가 1300m 경기 조건 나쁠 게 없죠. 뭐 늦발에서 올라오라고 1300을 가져간 건데, 이런 나피들은 충만을 놓고 승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늦추입하니까는 무조건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 레이스의 흐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레이스가 굉장히 빠르고 이미 거리차가 많이 난 상태에서는 당연히 못 잡죠. 그게 이 늦추입마들의 비애입니다. 그만큼 거리의 갭을 줄여야 되는데 얘는 발주 자체가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는 게 발주가 잘 나온다든가 좀 더 밀어온다든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복것이 경쟁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충마로 놓고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이 빈틈을 파고들 마필 한 마리만 찾아내면 이 경주는 상당히 재밌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대건은 이번 7경주를 승부처로 삼았고요. 그 승부의 중심, 과연 왕복것의 늦추입을 도망가서라도 버틸 수 있는 마필, 그 마필 한 마리 준비해놨습니다. 의외로 괜찮아요. 배당도 좋고. 그래서 왕복것도 가지고 가되 그 외의 마필도 뭐 주력으로 때리든 방어로 때리든 간에 왕복꽃이 빠지는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이번 7경주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대건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공원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6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지난번에 사실 의심을 했었죠. 고마 캐치나인이 선행을 쉽게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가 1400이라 그러서인지 마필은 걸음을 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걸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올라갔어도 55kg를 짊어져 보지 않았던 마필도 아니고요. 경주의 전개가 워낙에 자유롭고 상승사가 가파랐기 때문에 9번 마필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싶고요. 2번은 V맨일과 3번 커라지오는 매번 결정력이 좀 부족한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V맨은 지난번 12번 게이트에서 경주를 제대로 풀지 못했지만 안쪽 2번 게이트 들어간다면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커라지오도 공백기 이후에 분명히 걸음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 4번만 애니메나이는 김명신 기수를 기승을 시킨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말이 안 되니까 기승을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걸음상으로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닌데 말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시켰겠죠. 시험은 백두정기도 좋습니다. 뭐 배당판은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선추입이 자유로운 모습이었었고 이 끈끈한 끈기가 상당히 인상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기수가 좀 다부지지 않다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긴 하지만 마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판은 인기 마필을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현장에 가시면 고막 캐치나인을 중심으로 해서 팔릴 겁니다. 그래서 9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어떻게 보면 9번 수를 줄이는 게 이번 경주는 가장 큰 관건이라서 9번을 놓고 2번, 3번, 12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중에 주력마권 한 방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서 공략하는 게 이 경주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9번 인정하고 2번, 3번, 12번 중에서 현장마권 결정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가 1800m고요. 12마리 앞필들. 일단은 뭐 강력한 충마가 있죠. 뭐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뭐 강통합니다. 지난번 승급전에 장초일 기수가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졌는데 김용곤 기수가 한번 올라가서 아쉽죠. 반마신차 전개도 좀 많이 꼬였었고 안으로 기대고 아무래도 1800이라는 장거리를 처음 뛰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 안으로 기대는 게 1800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나. 이제는 거리 경험도 했고요. 부산장 1km 올라가긴 했는데 주전기수 아닙니까? 장초일 기수가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추임만 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 선취입이 다 능해졌기 때문에 수발력이 보강이 되면서 웬만하면 입상권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은 충막감을 놓고 싶고요. 일본 농본대로는 뭐 지난번에 채찍을 놓친 부분도 있었지만 채찍이 있어도 한 3착 정도는 가능했지. 이 마필은 워낙에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6연승을 했던 마필인데 정말 레이스를 잘 골랐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만 샤크러는 뭐 지방 원정 갔다 왔어요. 부산에 대상경주 출전했다가 올라왔는데 특징이 있죠. 초반에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지 못하면 걸음이 안 나옵니다. 이거 참 진상 중에 개진상이죠. 그래서 참 13조 이영조고사라든가 이역기수의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시켰던 마필인데 이거 안쪽이면 상당히 무섭죠. 네, 안쪽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몇 두의 마필들, 뭐 7번만 뉴파트너라든가 뭐 10번 뉴 와이파이, 제주연을 이런 마필들, 라이언 언덕이라든가 선행을 갈 수 있지만 분명히 그 뒤에서 한번 샤크런이 기회를 엿볼 겁니다. 샤크런이 선행을 간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중속으로 살릴 수 있느냐 관건을 보여지고요. 저는 이 마필이 능력이 있다고 봐요. 안 될 것 없고요. 라이언록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 불안 요소가 있고 601 썬라이팅은 매번 김종준 기수를 만나면 안 좋대요. 조교 때는 안 좋은데 이렇게 뛰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나필인데 승급전이에요.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리도 늘었고 7번 뉴파트너는 지난번에 선행 가니까 상당한 거를 보여줬고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선행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과연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게 최대 관건이에요. 10번 뉴 아이파이가 이 압박성이고 또 이번만 강토마다 압박성이 돼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좀 압박이 심한 만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8번 제주의 하늘은 뭐 국산 마길이 겨뤘던 경주에서 거리가 좀 무뎌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믿으면 안 가는데 최근에 모습 중에서는 조기 때 모습 보면 나쁘지 않은 정도? 예. 의외로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얘는 인기도에 비해서 사실 배팅 메리트가 큰 마필은 아니죠. 지난번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를 보면 강자는 없었어요. 강자는 없었기 때문에 경주를 좀 잘 풀었어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리를 한다면 항상 고만고만한 마필. 고마 킹조 워리어도 늦발등이 항상 아쉽고요. 10번은 뉴 와이파이는 승급전이지만은 선행도 되고 뭐 추입도 되고 워낙에 전개가 자유롭고 이 1800m를 경험을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 3km의 감량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축마가 있어요. 간략한 축마인 이번 강토마가 있으니까 후차권에는 뭐 다 팔리죠. 한 7, 8마리가 다 빨갱이로 팔리면서 5배, 7배, 뭐 8배 3배, 4배. 그러니까 잘 골라서 선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먹을 게 많지가 않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췄어. 근데 환수되는 건 내가 잃었어. 돈을 바꿔놓으러 가봤더니 나는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난 받는 건 5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번 안 되는 마필들 그리고 지우고 싶은 마필들 현장 컨디션이 꽝인 마필들 이런 마필 골라내서 이 뭐 강토마의 파트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현장 예상을 반드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영마 5경주입니다. 오늘 뭐 부상영마의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상금이 1억이 넘죠. 이게 뭐 제주도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게 무슨 경주에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불저스 경주 경매막 특별 경주인 것 같긴 한데 상금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저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욕심을 내볼 만하고요.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해서 약간의 뭐라 할까요?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그리고 데뷔전을 치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좀 뭉쳐있는데 좋게 보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일본 닥타티즈는 이 백강열 조교사의 마방인데 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상당 부분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필이 뛰면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이 뭐 로사는 좀 둔하죠.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마필이 좀 둔하고 막판에 한 발을 딱 쓰는 유형인데 1200m가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메이저 펀치는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남겼고요. 8번 영광의 파이터가 늦추입을 하긴 하지만 그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실전을 경험했다는 부분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뭐 트루 워리어도 최근의 경주 모습 저는 사실 이렇게 추입하는 마필을 사실 안 좋아하는데 마필의 걸음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번, 9번이 늦추입을 하는 유형이니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쪽에서 좀 더 점수를 가지고 싶고 1번마 닥터티즈라든가 아니면 7번 메이저펀치 이 마필 중에서 한번 충막감을 선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9번이 추입력은 좋지만은 늦추입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7번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배당 한번 노리고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7번, 2번 이 세 마리가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1번, 7번 두 번의 하필 부산경마 5경주에서는 잊지 마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공략해 보십시오. 자, 서경마 9경주입니다. 힘내야죠. 자, 이 9경주 한 달에 더 봐가면서 승부처.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요일 경마에 최대 승부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추럴파크 서울 12경주 서금은 12경주입니다. 서금은 이광 하석도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걸음이 너무 좋아서 실와 오피스 때문입니다. 이 장거리에서도 성적을 보인 만큼 레이팅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놓고 3번, 8번 11번, 8번 두 마리 앞서 고구들이 내추럴파크 서울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자, 서금은 6경주입니다. 1번 스트롱러너는 전기의 조건이 좋죠. 1700m의 빅토르 기수 안쪽에서 파고드는 전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파슨이 있습니다. 자, 2번 놓고 1번, 12번 주경. 2번 위드 프렌드십 가장 앞섰고 1번 스트롱러너 대상경주예요. 1억 1,000만원짜리 상금이 걸려있고 누구나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러한 경주 컨셉이 보여지고요. 하위군에서는 나름대로는 다들 제목을 해줄 수 있는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박진감이 상당히 넘칩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것만큼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고 거품이 껴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뭐 대표적인 마필이 7마 교룡으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발레자가 감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상경주 8,000만원짜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방탄소년 방탄마 교룡으로 다 나왔는데 발레자만 안 나왔어요. 8,000만원 먹고 튄 건지 3조에서는 잔치했겠죠 아마 이런 걸로 기대도 안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간에 교룡은우가 선행을 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력 부족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물론 데뷔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발주는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과연 발주가 빠른 것에 비해서 지구력은 검증이 됐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안쪽 게이트도 아니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느리지가 않아요. 삼마 금화걸려라든가 오만 대한마 뭐 이런 마필들 뭐 레이몬드도 그렇고 정문사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교룡으로가 이걸 까넘고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룡운우가 입상권에 청주를 킨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적신호죠. 깨질 수밖에 없는. 실목 교룡운우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짜임새가 있는. 물론 선행을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아주고 여유있게 선행을 가서 편하게 탄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결코 쉽지 않답니다. 누군가는 경합선에 나올 것이고 그 경합에서 이겨내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1억 원의 상금을 가져갈 것이다. 자, 그 마필이 알고 싶으십니까?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 승부를 하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참고해주시고요. 일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반드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필, 제가 추천하는 대가리 마필이 앞으로 놀라운 거를 보여줄 거예요.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한대원 승부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이 추천은 2,200m의 경주거리예요. 경주거리 1,300m 레츠럴파크 부산 경남 제7경주 7경주입니다. 한번 신개벽은 부담량 50m 늘어났다 하더라도 최근에 스승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못 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3번 넣고 4번, 9번 맞죠? 3번 신개벽, 9번 해도 안쪽 경주거리 1,800m 로드 도지과 챔피언십 경주인 10경주입니다. 1번 블랙 사파이어는 조기 때는 사실 들뛰어요. 10경에 나가면 전조전 맞들고 엄마 신스페이스가 부담 중량은 좀 과중해지긴 했지만 전개가 워낙에 자유전 맞들고요. 5번 넣고 1번 2번 자, 시우마 헤아가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점은 가지고 있죠. 뭐 빠른 마필들이 많지가 않다는 점에서는 그런 요소 있지만 오마 신라의 전설이든가 8번마 헬로비너스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우마 헤아는 팔린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상당히 고가의 3억에 도입이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계인 것 같아요. 또 2000지경가타를 소화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이 마필을 지우고 시우마 해야를 지우고 승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대건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끊어드린 거예요. 저는 시우마 해야는 10원짜리 하나 배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2000지경가타에서 어떠한 나필이 이 경주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만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결정은 났고 뭐 인기 1위가 될 수 있는 해야를 뭐 인기 1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해야를 제외해 놓고 공략하는 방법 잘 정리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금의 6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때릴 수 있는 막권 준비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배당일 거예요. 이번 6경주 한대건과 반드시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적중으로 이번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승부해서 반드시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300m 최장거리고요. 12마리 앞편들. 아마 그랑프리를 겨냥을 해서 이르게로는 경주들이 한두 개가 항상 있죠. 예. 근데 말들은 계속 좋은 말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현 등급에서 1등급에서는 뭐 레이팅이 115 이하인데 일단 지난번 경주 때 동반 입상을 했던 3번 최고머니와 10번 다이아삭스. 최고머니는 최근 3번에 우리가 2000m의 경주거리였어요. 물론 이제 경주를 주도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따라갔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마방을 옮긴 다음에 회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면 다이아삭스는 좋은 마필이라고 봐야죠. 1200지다가 2000m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1등급에서 최고머니에게 사마시를 깨지긴 했지만 좋은 말이라고 보고요. 반대 것도 없고. 자, 문제는 6번가 토스코 노바켓인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2등급의 마필이죠. 1등급에 점핑을 해서 쓴 거고요. 덕분에 감량을 받았어요. 한 3kg 감량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뭐 택도 없죠. 런던타운, 뭐 돌콩, 클린업 쪽의 청담도끼. 그러니까 1등급의 강자들. 코리안컵이라는 대상 경주에 나가서도 1800m를 정말 1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모아 올라갔던 정말 대단한 걸음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이고나 아필 치고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3kg의 감량으로 과연 2등급에서 점핑을 해서 얼마만큼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6번가 토스코 노바켓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방을 옮긴 7번 소통시대는 거의 뭐 올해가 마지막이죠. 7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52kg의 중량도 지금 얼마 만에 달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올 수 있고요. 그 뭐 정한 킹덤도 팔리긴 하겠지만은 승급전에서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머 뉴시타대를 여전히 안 좋습니다. 말이 좀 꺼부정하고 이거는 좀 좋아질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가속 부패는 선행한 갈 수 있지만 2300m는 거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관건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이 있는 마필은 3번, 6번, 7번, 10번 이 4마리가 우선적인 관심이에요. 뭐 3번, 10번이 최저반향의 소지가 높지만 충마 잘 골라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때려보고 싶다. 내심 6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 6번이나 7번 중에서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배당을 한번 의도적으로 늘어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 10경주는 한대관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1경주입니다. 경격이 1300m고요. 한대관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악벽들이 좀 있죠. 오마 A 프린스는 매번 첫 기대다 보니까는 제주행 검사 받았고 8번 푸른 질주도 좀 덜 붙는 마필이고 뭐 9번 10번은 선행 가야 되고 1번 사이버 때문에 선행 가기 물 건너갔고요. 15번 제주역선도 외곽 게이트를 밀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7번 럭키 루키도 승급전인데 상대가 좀 강해졌죠. 지금까지는 좀 약한 상대? 능력마들의 경주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과연 어떤 나필을 놓고 해야 될지 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마 선정만 잘해도 이 경주는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대건이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태가 정점이다. 그리고 얘는 국산 4등급이잖아요. 상등급까지만 올라가면 정체입니다. 그 이상은 못 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경마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때리는 게 경마입니다.
괜히 될 때 다음에 우승해서 가야지 하고 참고 말 아껴놨다가는 똥됩니다. 조계사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계사를 믿고 금화필의 능력을 믿고 한번 이번 11경주는 금화필을 한대관이가 노리고 있는 금화필을 충만을 세우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대관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일요일 경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30일 일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대관의 승부 정리해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5, 7, 9, 연하나 9경주가 더버가메이 승부처. 그리고 부산경마는 2경주, 6경주 승부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는 더욱더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관이었습니다.